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어제 녹음하자마자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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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중국산인데 맛있었어요. 중국산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중국산이랑 국산 김치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중국산이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삼겹살 한 줄 남아있어서 넣었어요. 잘라야 하는데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있으니 자르질 못하네요. 이럴 땐 손이 3개였으면 좋겠어요. 고기 자르고 김치찌개 먹어야겠어요. 밥을 아까 다 먹었구나. 햇반 사러 가야겠네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답답해서 글을 쓰는데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엉망일 것 같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2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5학년 때 엄마의 바람을 알고 나서 아빠가 별거를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엄마는 남자친구분을 집으로 들이고 같이 살았죠. 그때쯤엔 저희 집이 잘 살았는데 그 남자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분이라는 말이 아깝네요. 6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방 1개짜리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죠. 집은 잃었지만 땅이 남아있어서였는지 그 남자친구분은 계속 옆에서 돈을 뜯어먹었고 엄마는 제가 중3 때까지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알거지. 빚까지 생기니 엄마를 버렸고 저랑 엄마 오빠는 경매에 올라간 집, 제가 듣기로는 월세 낼 필요 없이 사람들 찾아오는 것만 막아주면 살 수 있는 곳에 살았어요. 1년 정도. 물하고 전기는 끊기지만 들어오긴 하고 난방은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겨울에 진짜 얼어 죽을 뻔했네요. 이불이랑 겨울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자고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 때도 먹을 건 풍족했어요. 엄마의 2번째 남친분이 먹을 걸 엄마한테 항상 사줬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2번째입니다. 암튼 거기서 살면서 엄마도 저도 오빠도 일하며 돈을 모아서 방 2개짜리로 옮기고 엄마의 남친도 바뀌었어요. 여기서 살면서 2번인가 3번 바뀐 듯 하네요. 한 번은 조폭이었는데 그분 사귀면서 엄마 성격이 안 좋아지기보단 좀 이상해졌었어요.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욕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하시고 오빠는 대학교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고 엄마는 돈 많은 새로운 남친분을 사귀셨어요. 돈은 많지만 성격이 이상한 정신병구 같은 사람. 근데 엄마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좋아했죠. 집도 저랑 엄마랑 둘이 사는데 방 4개, 드레스룸까지 하면 5개인 집으로 이사를 시켜줬어요. 집안의 가구도 싹 다 바꿔주고. 근데 이 사람이랑 엄마랑 문제가 생겼는지 집에서 엄마가 쫓겨났죠. 저는 엄마가 쫓겨나기 전에 그 정신병구 남친분이랑 엄마가 너무 싫어서 고시원으로 옮긴 상태였어요. 서론이 진짜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엄마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가진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네요. 엄마가 너무 밉고 남자 문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불쌍하고 엄마니까 제 돈으로 집을 구했어요. 아빠가 저보고 원룸을 얻으라고 준 돈 1000만원. 하지만 전 그 돈 은행에 묻고 알바하고 제 돈으로 살았어요. 월세는 반반씩 내기로 하고서요. 그게 벌써 작년 8월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귀신 분이 유부남이에요. 작년 겨울에 엄마가 맨날 찜질방 가자 노래를 불러도 안 가다가 1월 초쯤에 같이 한번 갔어요. 가서 밥 먹는 곳을 갔는데 엄마가 아는 사람 어느 부부를 만난 거예요.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태워주고 커피 먹으러 가고 했어요. 그것도 새벽에.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쪽 부부? 남편분이 워낙 원했고 엄마도 싫어하는 티를 안 내서 그냥 사업상 중요한 사람이라 거절하기 불편한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뒤로 엄마는 외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려니 했는데 2월 중순인가 말쯤인가 엄마가 화내고 들어와선 현관문이랑 창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진짜 현관문이 부셔지도록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랑 잠시 급한 대화할 게 있어서 왔다고. 마루에서 보니까 손이 피투성이. 저희가 주택 2층 집에 새들어 사는 거라 마당을 공유하는데 평소에 그걸 열어두는데 엄마가 이 사람이 들어올까봐 문을 잠갔나 봐요. 그럼 집에 갈 것이지 담 넘고 들어오다가 돌에 쓸렸는지 피가 진짜 철철 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소독해주면서 울먹거리면서 그분이랑 대화하는데 둘이 기분이 풀렸나 봐요. 그 밤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대화하고 자거나 나가거나 해야 할 텐데 저를 부르더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런다. 나 기억하니? 네, 저번에 뵀던 분이잖아요. 그래, 나는 네 엄마랑 사업 같이 하는 사이야. 근데 지금 벌써 새벽 3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여자 둘이 있는 집에 계속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화 끝나셨으면 이만 들어가세요. 엄마한테도 할 말이 있지만 난 너랑도 얘기를 하고 싶다. 하세요. 내가 엄마랑 사업을 하다가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간다. 너무 챙겨주고 싶어.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 사랑해도 되겠니? 이거 물어봤을 때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아저씨 유부남 아니세요? 지금은 그렇지. 근데 이혼할 거다. 난 평생 네 엄마 옆에서 살고 싶다. 그럼 이혼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 이러는 거 아저씨 부인이 알면 엄마 감옥 가요. 아시죠?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니? 나쁜 짓을 했니? 난 그냥 네 엄마를 챙겨주고 싶다. 아저씨랑 엄마랑 지금 하시는 게 불륜이에요. 너 어른한테 말을 그따구로 해? 제가 무슨 말을 그따구로 했다고 화를 내세요? 아, 두통. 이불 가져와봐. 방순아, 들어가봐. 아저씨 머리 아프다. 그런 별 헛소리 대화를 하고 아저씨는 그대로 마루에서 머리 아프다 아프다 하다가 엄마 안고 잤어요. 저도 새벽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잤네요. 근데 이날 이후 맨날 와요. 3월달에 술 먹고 와서 저한테 손찌검을 해서 제가 한 달 넘게 집을 나갔다가 왔을 때 발렌타인인가 화이트데이 하루 전에 들어왔는데 그날 사탕 한 상자 사다 주고 방문 앞에 두더니 다 큰 여자애가 사는 집에 자주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더니 2일인가 안 오고 또 맨날 오고 6월 5일 공휴일 전이라 확실히 기억해요. 그때 대판 싸우고 제가 소동을 부렸더니 뒤에 4일인가 5일 안 오고 또 와요. 난 저 아저씨 얼굴 보기도 싫고 밥을 같이 먹기도 싫어. 오지 말라고 해. 아니면 오면 엄마 방에 있으라고 해 제발 좀. 매일 말해도 11시에 와요. 점심 먹으러. 아 미쳐요 진짜. 새벽 2, 3시 넘을 때까지 제가 잠들기 전까지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없고 점심 먹으러 와요. 둘이 데이트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있어요. 저보고 밥 좀 먹으라고 자기가 해뒀다고 하는데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둘은 나가서 사 먹고 내가 안 먹어서 상하거나 갔다 왔는데도 그대로면 엄마 잔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하는 건지. 나가고 싶고 맨날 저녁만 되면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마루에서 떠들고 있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또 지금 날씨가 더운데 제 방문 앞에 건물이 있어서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돼요. 밖에 더운데 제 방은 더 더운 정도? 선풍기 4대를 방에 돌리는데 바람 안 맞고 있는 것은 땀나고 간간히 마루에 에어컨을 틀어서 문을 열고 싶은데 저 둘이 마루에서 히히덕거리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엄마한테 문자로 좀 들어가 있으라 해도 옷 입고 나와. 라는 소리뿐. 둘이 불륜이라고 신고하고 싶기도 한데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주거 침입으로 저 사람만 쫓아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더러운 거 보지 말고 내가 나가자 생각해도 이 집에 들어간 내 돈 1,000만 원이 너무 아깝고 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밖에서 이 시간까지 TV 보면서 놀고 있는 거 보면 열불이 터지고 내 돈 내고 구한 내 집에서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나 속이 터져서 말이 좀 욱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0만 원 버리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그러기엔 너무 아까워요. 있기엔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집안 얘기들을 남한테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진짜 속 터져 죽겠네요. 댓글입니다. 나 같으면 인연 끊고 나가요. 낳는다고 다 엄마는 아니니까요. 양육을 포기한 이상 나도 엄마 취급 안 해요. 그냥 별거 하신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사시면 안 되나요? 저런 아줌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주소도 알려주지 말고 이사가세요. 혹시 일하고 있나요? 그럼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멀리 떨어지고 무시하세요. 폰번호도 바꾸시고요. 님네 어머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진짜 이상하다.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하다. 엄마께서 님 생각을 전혀 안 하시나? 왜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지집도 아닌데 들락날락하고 손찌검도 하셨다면서요. 지가 뭔데 방구 같은 게. 그 아저씨 안 그래도 재수없을 텐데 지가 뭔데 1,000만 원이나 들인 집에 얹혀 살아. 그것도 히덕거리면서 눈꼴 시리게. 그냥 엄마한테 진지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아저씨가 들어올 시간에 문 다 잠그고 살아요. 진짜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과 생활습관 문제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는 아내입니다. 오히려 저는 시무와 남편의 임신 재촉을 계기로 아예 이혼하고 싶어요. 진지하게 이혼을요. 남편은
애 낳으면 180도 바뀐다. 내가 잘할게. 라고 계속 그러는데 개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2년 동안 봐온 관찰 모습 적어봅니다. 남편 생활 습관 첫 번째, 휴지 다 쓰고 새 휴지 안 걸어 놓습니다. 빈 휴지심 그대로 방치. 새 휴지는 화장실 벽장에 있어요. 제가 휴지심 버리고 리필해요 항상. 얼음 트레이 얼음 다 빼먹고 물 안 부어 놓습니다. 두 번째, 먹은 접시 물도 안 뿌리고 그대로 싱크대 방치합니다. 바싹 말라서 설거지가 힘들어요. 제가 불려서 씻어요. 설거지는 하지도 않고 컵은 자꾸 여러 개 꺼내서 여기저기 방치합니다. 세 번째, 페트병, 머그컵, 맥주캔, 휴지, 과자봉지 등을 앉았던 자리나 싱크대 위에 방치합니다. 컴퓨터 책상, 거실 테이블, 싱크대 등등 제가 항상 치우죠. 네 번째, 화장실 바닥이나 세면대에 쉐이빙 크림, 치약 등 흘리면 방치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참다 치우죠. 욕실 바닥에 흘린 바디오일 방치해서 제가 밟고 크게 다칠 뻔했네요. 바닥에 커피, 차, 맥주, 국물 등등 흘리면 그대로 방치해요. 제가 닦죠. 심지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벽지에도 튀어 있어요. 다섯 번째, 각종 서랍, 옷장 엉망해 놓기. 싹 꺼내 엎어서 정리해줘도 항상 헌옷수거한 상태로 만듭니다. 또 온 집안의 불을 절대 안 끕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켜놓고 잘 때 그대로 다 켜두고 안방 들어가요. 여섯 번째, 냉장고 안 찬장에 쓰레기 방치. 예를 들어 사입 요거트가 상자에 들어있으면 4개 다 꺼내 먹고 상자 껍질 방치. 상자 안에 과자 낱개 포장 다 꺼내 먹고 상자 방치. 제가 치웁니다. 우유팩에 진짜 찔끔 남겨두고 다시 냉장고 넣기. 일곱 번째, 모든 집안일은 제가. 청소기 돌리기, 빨래 돌리기, 빨래 개기, 쓰레기 내다 버리기, 요리, 설거지, 장보기, 생필품 채워넣기, 기타 등등. 양말은 진짜 매일 뒤집어 벗어요. 여덟 번째, 재활용 개념이 없어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봉지, 봉투, 기타 등등 귀찮아서 다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엄청 만들어내요. 아무 생각 없이 부피 큰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쓰레기통,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네요. 재활용통 베란다에 있어요. 아홉 번째, 금연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약속 자체도 안 해요. 말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열 번째, 설거지도 안 하면서 반찬 통째로 꺼내서 더럽게 만듭니다. 혼자 계란 후라이나 만두라도 굽는 날에는 온 벽이랑 싱크대에 기름 자국, 후라이팬 사망, 키친타올 10장 이상 쓰고 해서 뒷자리가 더 끔찍합니다. 11번째, 반려견 관련. 하루 10분만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도 기분 좋을 때 억지로 만지기만 하고 1분 2분 놀아주고 계속 TV 보거나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원래 키우던 게 아니고 결혼 후에 함께 입양한 반려동물이에요. 산책, 배변 처리, 목욕시키기, 배변 처리 등 모두 제가 합니다. 12번째, 다 쓴 용기 안 버리기. 남편 전용 민트 샴푸, 면도크림, 안약통, 기타 등등 다 쓴 통 종류 안 버리고 제가 버릴 때까지 2통 3통 쌓이고 참다 못해 제가 버립니다. 하루가 시간이 부족해요. 아침부터 퇴근 후까지 노예 같아요. 너무 힘들고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요. 방치된 캔을 최대 2주 동안 놔둬도 안 치워서 저도 안 치우고 그냥 냅두는 방법은 집안의 위생을 위해 포기했어요. 이외에도 많아요. 옷걸이를 100개 넘게 사서 일일이 다 걸어줬는데 빼서 한 번 입고 안 걸고 옷장에 쌓기, 잡아당겨 옷걸이 다 망가뜨리기, 캐리어, 여행용 가방, 백팩 등 다녀와서 안 비우고 내용물 그대로 방치해서 여행 갈 때마다 다시 다 마련합니다. 고깃집에서 입은 옷 다시 옷장에 넣기, 벗은 옷 바닥에 쌓아두기, 손빨래 할 줄 모른다고 무조건 다 빨래 바구니에 넣기, 다림질 할 줄 모르고 국물 소스 흘린 거 안 씻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옷 망치고 다시 사기, 옷장문 안 닫고 TV 리모컨 여기저기 놔두고 저한테 찾고, 소파에 음료 흘리고 방치, 안경 3개 4개가 각각 다 다른 장소에, 한 젓가락 남은 참치캔 통째로 냉장고 넣고 봉인, 젖은 수건 아무렇게나 걸어놔서 썩은 냄새, 손톱깎이, 집게, 가위 등 모든 도구는 마지막 사용한 자리에 방치, 구급약 상자에 밴드 까서 쓰고 껍질 방치, 10ml 정도 남은 음료병 냉장고 다시 넣기, 베란다에 입던 옷 다시 입는다며 계속 걸어놓고 안 입어서 대여섯 벌 한 번에 세탁하게 하기 등등. 그런데 다만 자기 몸은 잘 씻고 잘 챙겨요. 샤워도 매일 2-3번씩 20분 넘게 하고 반신욕도 잘해요. 샴푸에서 비누 바디로션까지
원하는 브랜드 제품 확실하고 까탈 부리고 미용실, 마사지, 목욕탕, 골프 잘 가고 영양제 건강식품도 잘 먹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물리치료 잘 갑니다. 철마다 백화점 가서 옷도 잘 사 입고 시계, 신발 욕심도 많아요. 밥상도 짜네 싱겁네. 식당을 가도 자칭 미식가. 까다롭고 평가가 많고 유통기한도 예민합니다. 현실은 집밥보다 비엔나 소세지, 스팸, 맥도날드 이런 정크류를 제일 잘 먹으면서요. 집에 오면 문자 그대로 컴퓨터, 휴대폰, TV 세 가지만 합니다. 아, 운동 가고 시계 컬렉션답고 욕조에 목욕도 하네요. 한번 크게 싸우고 양가에 연락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 여자가 챙겨줘야 한다. 랍니다. 어이없어요. 친정아빠는 엄청 깨끗하게 정리 잘하세요. 요리도 잘하고. 계속 가르치면 잘 따라할 거래요. 제가 왜 30 중반의 성인 남자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교육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시어머니도 보기 싫어요. 원래 한 명이 치우고 한 명이 더럽히는 거야. 똑같으면 못 산다. 이러는데 정도가 있고 기본이 있지. 집안 자체가 싫어졌어요. 하는 행동들이 똑같거든요. 쓰레기 방치, 싱크대 엉망진창, 더러운 식탁 다 똑같아요. 소름 끼치게 딱 시댁 가면 화장실에 다 쓴 폼클렌징, 샴푸통 같은 거 몇 통씩 모여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심호도 집은 개판인데 항상 나갈 때 옷은 잘 입고 머리도 완벽 세팅, 화장도 완벽해요. 심지어 미인. 저더러 너무 깔끔 떨지 말고 대충 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짐승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퇴근 후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휴식하고 싶어요. 아이 낳으면 자연스레 바뀐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거의 사기 결혼급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어떤가요? 맞벌이고 제가 220에서 250, 남편이 저보다 더 잘 벌어요. 300에서 600, 기복 많아요. 결혼자금도 저 4, 남편 6, 남편이 더 많이 가져왔어요. 업무 강도도 저는 사무직, 남편은 현장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혼자서만 다 해야 하는 건지 가사를 넘어서 노비 같아요. 청소는 제가 해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요리랑 청소하는 거에 불만 없어요. 다만 제발 어지럽히지 말고 뒤처리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되나 봐요. 연애랑 결혼은 너무 달라요. 정말 후회해요. 아이까지 나오면 정말 인생 망할 것 같아요. 이 정도라니.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 법이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가정교육 못 받고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치우고 했는데 이제는 기본도 안 된 사람 정 떨어져요. 처음에 알려주면서 시켜도 보고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정신 나간 것 마냥 발광하고 화도 내보고 이성적으로 부탁해봐도 절대 안 바뀌어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말 섞기 싫어서 시키지도 않아요. 화도 내기 싫은 분노. 원래도 안 하던 거 안 시키니 절대 안 하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엔 그나마 아, 맞다. 잊어버렸다. 미안. 하더니 이제는 인상 구기면서 뻔뻔하게 나중에 할 건데? 일부러 놔둔 건데? 이러는데 가끔 정말 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나요. 연애할 때는 자기 한 몸은 깨끗하게 옷도 멀끔하게 브랜드로 잘 입고 다니니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밖에서만 만났으니까요. 너무 이런 문제에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우린 집안에선 한 번도 못 봤어요. 친정에는 어쨌는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울면서 위의 내용 구체적으로 사진 보여주며 다 말해줬더니 항상 참으라던 친정 엄마도 아들을 왜 그렇게 키웠냐? 너무 심하다. 라며 화내셨어요. 아빠는 내가 예전에 군대 안 간 공익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냐. 라며 속상해하시고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걔는 결혼 후에 같이 분양받았고 남편은 군대는 안 갔고 공익이에요. 매일 생활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고 내가 열심히 치워도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니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썩어 들어가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집보다 회사가 더 좋아요. 관계는 거부한 지 꽤 됐고 피임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원룸에 살더라도 혼자 살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런 가정교육 상태의 남자들이 많고 모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을 현실이 정말 지옥이네요. 시어머니 보니 여자들도 더러운 사람 있고요. 제발 잘 꾸미는 겉만 멀쩡함에 속지 마세요. 저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들 보니 2년 동안 혼자 이리저리 흘린 거 기어다니며 치운 날들 생각하니 눈물 나고 댓글 말대로 어디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육 멀쩡히 받고 이러고 사나 싶어 눈물이 나네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갈라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옥입니다. 연애 때 참 저한테 젠틀하고 잘 맞춰줬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고 부정적으로 퉁명스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제발 아들 가진 부모님들 사랑구실은 하고 살기에 잘 교육시키세요. 이 지경이니 시댁 식구들까지도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들은 저더러 남편이 크게 사고도 안 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뭘 그런 걸로 그래? 라면서 쉽게 말하는데 매일매일 정말 사람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반복되는 짓거리가 진짜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남편이 아니라 친구나 룸메이트로도 같이 못 살 지경이에요. 반대로 제가 남자고 남편이 여자였어도 못 살아요. 모르는 남이라도 저한테 이렇게는 안 하지 싶어요. 댓글 보니 느낀 점이 저처럼 결혼 전에 왜 남자 집을 들락거리나 하고 고리타분한 생각하지 말고 다들 꼭 배우자 집이나 본가에 가서 생활 패턴 체크하세요. 저처럼 인사하러 가서 치워둔 집에 속지 마시고요. 생활 습관 이거 사람 잡아요. 꼭 확인하세요. 꾸밈 없는 평소 생활 그대로의 모습을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혼자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좁은 집에 없는 살림이라도 내 한 몸 건사하며 내가 해놓은 그대로 깨끗한 집, 내가 둔 자리에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는 물건,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조언들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애 낳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심해져요. 이세가 아니라 이혼을 생각하셔야지.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모질이를 데리고 산대요. 개도 못 보는 놈이 뭔 애를 본다고. 진지하게 유부녀의 경험으로 쓰는 조언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특히 생활 습관은 더 안 바뀝니다. 아이가 모든 것에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이가 좋던 부부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매일이 전쟁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입니다. 제가 봤을 땐 님이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서 하게 될 게 너무너무 눈에 뻔히 보이네요. 반려동물에게 하는 걸 그대로 미래의 아이에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이겠네요. 반려동물 자주 목욕시켜주나요? 산책 매일 시켜주나요? 아프거나 정기검진 병원 직접 데리고 다니나요? 대소변 처리 다 해주나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떠한가요? 아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절대 또 하나의 짐이 될 거예요. 족쇄가 될 겁니다. 아이 생기면 이혼도 더 힘들어져요. 잘 생각하세요. 참나, 무슨 노예 계약하셨어요? 남자가 쓰레기네. 맞벌이면 가사는 당연히 분담해야죠. 남편이 돈 더 벌고 업무 강도 높으면 일찍 끝나는 아내가 좀 더 가사를 하는 거지. 가사 전부를 다 아내가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평일에 많이 늦는다면 적어도 주말이라도 남편이 돕는 게 맞고요. 돕는다는 표현조차 웃기는데 아니 둘이 결혼해서 자기 집구석 꾸려나가는데 돕고 자시고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부부가 같이 할 일인 거지. 같이 살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방치하세요. 정리고 밥이고 빨래고 설거지고 그냥 님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그래도 안 바뀌면 평생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여자가 더러우면 방순이 이래서 시집 가겠어? 남자가 더러우면 방구 장가 가야겠네. 여자들은 더러우면 흠이 되지만 남자는 오히려 남자답다거나 인간적이라는 평을 들으며 흠이 안 된다는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어릴 때 더러워도 주의도 받지 않고 얼른 장가 가야겠네 소리 듣고 큰 결과입니다. 남아 키우는 사람들 제발 똑바로 키우세요. 최소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는 게 맞지.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잠도 안 오고 털어놓을 것도 마땅치 않아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 34살, 결혼한 지 반년 조금 넘은 신혼입니다. 신랑과는 7살 차이고요. 1년 연애 후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아무 문제 없었고 이만큼 날 사랑해준다면 평생 믿고 의지하고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고 결혼 준비하면서 가벼운 다툼이 있긴 했지만 신랑이 제가 원하는 쪽으로 다 맞춰줘서 별탈 없이 무사히 치렀던 것 같네요.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아니 결혼식 끝나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 끝나고 신랑 지인들이 근처 카페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도 먹고 한잔할 겸 모여 있었어요. 신행을 좀 늦게 떠났거든요.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절 바꿔달라기에 받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방구 친구들 만나면 돈 헤프겠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못하게 해. 라더라고요.
좀 기분이 이상했지만 결혼식 끝나고 정신도 없고 그런 전화에 그렇게 깊게 생각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그냥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행 떠나기 전날 시어머니 문자가 와서 방구 돈 헤프게 안 쓰게 너가 잘해야 한다. 여행 가면 너 가방 하나 사고 방구는 돈 못 쓰게 해라. 등등 지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워버렸지만 장문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명품 같은 거 관심도 없고 가방은 더군다나 관심도 없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행지 가서 사고 싶은 거나 작은 거 쇼핑하는 것도 괜히 눈치 보여서 못 사겠더라고요. 형님이며 시어머니며 자꾸 돈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뭔가 쪼여서 잘 쓰지도 못하고 온 게 아직도 한스럽네요. 어차피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건데 쫄보처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요. 암튼 좀 유별난 건가 신경 쓰이는 순간들이 생기니 이게 뭔가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잔뜩 예민 모드인데 신행 다녀오자마자 전화며 카톡이 매일마다 오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다 별거 없어요. 나는 신경 안 쓴다. 너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 나한테 편하게 다 이야기해라. 친정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불편해할 필요 없다. 등등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서 불편해하지 말래요. 근데 어느 날은 대뜸 전화 받자마자 피임약 먹고 있냐? 피임약은 절대 먹지 마라. 앞뒤도 없이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저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어요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끊었는데 아마 매일 연락 오시는 중에 주 1, 2회는 아이 빨리 가지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신랑한테 나 전화며 카톡이며 못 받을 것 같아. 알아서 잘 좀 얘기해. 그리고 이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우리 부부 문제야.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못하게 단돌이 해. 했더니 신랑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한 2주는 또 연락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진짜 살 것 같았는데 그 2주 정도 조용하고 또 시작되더라고요. 김치 가져가라. 콩나물 무쳤다. 가져가라. 동짓날인데 팥죽 먹자. 주말인데 마트 가자. 마스크 얘기를 매일 묻고 매일 말씀하시면서 자꾸 마트를 같이 가자고 하고 저는 대부분 인터넷 주문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요. 시댁하고 집이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건 내가 신랑이랑 결혼을 한 건지 시댁하고 같이 사는 건지 헷갈린다 싶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 집 얻을 때 보태주신 거 1도 없고 다 저희가 했습니다. 집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온 거고 결론은 받은 거 없어요. 집 이쪽으로 얻은 것도 알아보다 집값이 너무 헬이라서 조건 맞추다 보니 여기가 제일 나아서 계약한 건데 처음에 시댁하고 가까운 거리는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 나는 딸 집도 자주 안 가는데 아들 집에 왜 가겠냐?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부담도 안 주고 참견도 안 할 거다. 이 말을 믿은 제가 바보죠. 매주 부담 주고 참견하면서 말 앞에는 항상 나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이걸 꼭 붙여요. 매주 신경 쓰고 부담 주면서 정말 너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고 쌓일 대로 다 쌓인 상태고 지금 글로는 다 표현 못할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나 쓰면 또 열받을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생략했는데 어찌됐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고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제가 진짜 심하게 난리쳤거든요. 당신 어머니 앞으로 살면서 감당할 자신 없어. 알아서 자르라고 몇 번을 얘기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어느 누가 이런 시어머니 겪으면서 신혼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러면서 이혼하자 했었어요. 정말 이혼 다 결심하고 혼자 살 곳도 알아보고 할 정도였어요. 글로 쓰니 별거 아닌 것처럼 적어지지만 정말 심각했어요. 그때 한바탕 뒤집고 나서 신랑도 전화해서 난리를 쳤는지 이제는 조용해요. 이제 간섭하고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이런 거 일절 없어요. 덕분에 좀 살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신랑은 내 엄마지만 나도 미치겠는데 너는 오죽하겠냐. 이제 안 올 거긴 한데 혹시 카톡 오더라도 답장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을 잘 안 듣고 본인 말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문제는 저런 난리들이 지나가고 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다 사라졌어요. 싹 다 사라졌어요. 시어머니한테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시달렸나봐요. 잠자리도 싫어서 계속 피해요. 남편은 자꾸 왜 그러냐 진짜. 라고 하는데 딱히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도 없이 그냥 이제 싫어요. 앞으로 평생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우울하고 너무 싫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덩달아서 같이 식어버렸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상황이셨던 분 있나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남편까지 덩달아 싫어지신 분이요. 댓글입니다. 쓰니가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여기서 애까지 나오면 진짜 지옥이 펼쳐진다는 걸요. 그냥 정리해요. 저도 겪어봤는데 저런 여자랑 가족으로 얽히고 살기 싫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1도 안 남아 헤어졌어요. 지금은 비슷한 상처 있는 사람과 재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데 저희 시어머니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연락도 한 달에 많으면 2번 안부 인사나 하시고 다정하세요. 잠시 떨어져서 지내보세요. 다시 살더라도 꼭 이사가세요. 신혼부 부인이 대출도 더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회사 근처로 이사하세요. 우선 아이는 최대한 보류하세요. 지금 잠잠해도 애 낳으면 더 심해집니다. 애기 생기잖아요? 애 보고 싶다고 자주 오고 육아 간섭 스트레스 대박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한 4, 5년쯤 그랬어요. 남편 직업은 괜찮았지만 시댁이 심각한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받은 거 1도 없었고 저랑 친정에서 다 했어요. 근데 시댁 만날 때마다 잔소리 기본이 2시간에 집도 너무 더럽고 특히 밥 먹을 때 너무 비위생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겹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저희 아이가 아팠어요. 저도 병원 다니며 약 먹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같이 부부 상담받고 조금씩 나아졌네요. 시댁은 10년이 넘어도 여전히 똑같고요. 남편도 질려서 이제 본인이 먼저 시댁까지 말자고 연끈 차고 얘기 나올 정도예요. 남편과 사이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한 번씩 연락 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싫어요. 먼저 연락 안 한 지 1년 되어 가네요. 아들이랑만 통화하면 되지 뭘 그리 며느리 연락에 집착하시는지. 님이 시모에 대한 미움으로 남편에게 미움이 생기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시모에게 혼나고 강아지 걷어찼다는 며느리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그런 감정 생기고 정상입니다. 남편이 시모를 막아야 하는데 남편은 그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편에게 엄마는 혈육이고 혈육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즉 객관적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님과 남편이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주로 남편이 상담사의 상담으로 많이 고쳐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정은 하나의 성과 같아요. 그 성에 가족이 사는데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부가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시모입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는 시모를 적으로 바로 인식하는데 남편은 그 시모를 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남편은 이 시모가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시모로부터 연락은 직접 며느리에게 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받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는 줄어들어요. 두 번째, 남편이 여기에서 시모의 무리한 요구나 불평을 막아줘야 하는데 멍청하게 그대로 아내에게 전달만 해주면 문제는 줄지 않아요. 남편이 시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판단 능력과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위 2가지 사항이 안 되면 아내가 적절히 친정부모에게 알리고 친정부모가 중재를 하도록 하거나 친정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는 게 그나마 힐링이 될 겁니다. 친정부모를 통해서 남편이 혼돈하고 정신을 차리는 계기도 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어머니는 남자를 만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해 보이긴 합니다. 뭐 긴 세월을 몇 장의 글로 줄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요.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있겠지만 따님한테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네요. 신경을 안 쓰실 거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저 아저씨 손찌검 너무하네. 박보검도 아니고. 뭐? 두 번째 사연은 남편에 대해 쓰신 게 개수는 많지만 거의 다 잘 안 치우는 내용이네요. 우유팩에 조금 남겨두고 다시 넣어두기. 이건 저도 전에 저랬어요. 남은 한 모금 나중에 먹으려고. 이걸 보고 나니 아끼지 말고 다 먹어버려야겠어요. 잘 안 치우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보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매번 쓰니만 치우지 말고 가사 도우미 불러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사연은 녹음할 땐 몰랐는데 글을 다시 보니 그냥 그러네요. 여행 가서 너 가방 하나 사고 방구는 돈 못 쓰게 해라. 이 부분. 가방 사라는 건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김치랑 콩나물 가져와라는 건데 왜. 시어머니가 조금 간섭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쓰니는 조금 예민한 것 같긴 하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마 쓰니 공감하실 것 같네요. 아, 피임약은 좀 그렇긴 하다. 김치찌개 두부는 왜 없어? 없어서. 편의점 갔다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그러네.
두부 매니아인데 저 고기보다 두부가 더 좋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두부가 좋아, 국밥이 좋아?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